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전까지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료와 정보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여기 여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있는데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할까? 분석한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등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자료 수집 분석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서 제일 먼저 오늘은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디지털 정보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문자 정보와 수치 정보의 디지털 표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취 기준은 디지털 정보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문자 정보, 수치 정보, 디지털 표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아날로그, 디지털 정보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표현한다고 나와 있고요. 디지털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 불연속적 값으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라는 것은 비트가 나열된 값인데요. 비트라는 것은 0과 1로 표현된 최소 단위가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편집, 가공, 저장이 쉬우며 다양한 정보 포함되어 정보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조금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죠.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아날로그에는 라디오, 편지, 뭐 등등이 있는데요. 아날로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날로그를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 옆에 보이는 해피 버스데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편지인데요. 여러분들은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편지를 꼭 통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 뭐 카톡 이런 걸로 대체가 되어 있죠.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편지가 아니라 문자면 어땠을까, 카톡이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선생님이 한번 편지랑 문자를 생각해 보면서 보라고 했었죠? 편지로 썼을 때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의 생각에서 가장 큰 차이는 감정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편지로 썼을 때는 감정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문자 메시지로 보냈을 때는 감정이 좀 덜 전달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는 편지는 이제 글씨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썼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같은 글자인데도 말이죠. 근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되죠. 또는 핸드폰의 키패드를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체가 동일하고 그냥 글자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글자를 내가 보내든 엄마가 보내든 아빠가 보내든 똑같은 감정이 전달되게 되겠죠. 글씨체로 표현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자라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자는 똑같이만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 한번 자를 통해서 1cm를 그려보는 걸 해볼게요. 선으로 1cm를 그려보는 걸 할 텐데 일단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1cm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처음과 끝을 긋겠죠. 그리고 그거를 자에 맞춰서 일직선을 긋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1cm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반대로 디지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지털 방법으로 만들려면 일단 선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고 높이는 0, 너비는 1 이렇게 수치를 아예 입력해서 값을 가진 1에 1cm를 가진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다른 선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도 똑같이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선과 요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이거는 1.2222를 입력해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반면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선을 그은다고 했을 때요. 다른 곳에 또 자를 갖고 와서 그리겠죠. 그럼 처음과 끝 이렇게 1cm를 다시 그릴 겁니다. 근데 요 1cm와 요 1cm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 선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도 2.xx 두 자리까지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표현 방법으로 했을 때는 똑같은 것을 재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 표현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은 똑같은 표현을 반복, 재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입력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인간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가 없는 것들은 표현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신에 그럼 디지털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의 어원은 손가락을 뜻하는 라틴어 낱말 디짓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숫자를 세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얼굴 화면을 키울게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걸 같이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 십진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십진법은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이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0개를 다 접으면 1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핀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20을 또 세고 다시 피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십진법이고요. 12진법은 이렇게 접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마디가 있는데요. 요걸 사이에 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되었기 때문에 12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접게 되죠.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면 또 하나를 접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하면은 총 60개의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법인데요. 이진법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로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접었거나 폈거나 두 가지를 표현하죠. 접었거나 폈거나 이 접었거나 폈거나가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일 때는 그냥 접고 1일 때는 첫 번째 손가락이 펴지겠죠. 2일 때는 한 자릿수가 높아지면서 두 번째 손가락이 커지고 첫 번째 손가락은 접힙니다. 그리고 3은 다시 첫 번째 손가락이 생기고요. 4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손가락이 접히고 두 번째 손가락이 접히고 세 번째 손가락이 펴지게 됩니다.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해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진법은 손가락을 총 세 구간으로 나눠서 접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접었다, 중간에 폈다, 완전 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뒀다, 완전히 접었다, 중간쯤 폈다, 완전히 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건데 이게 구분법이 어렵기 때문에 삼진법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진법을 사용했을 때는 간편하지만 좀 표현이 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적은 대신 삼진법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숫자를 어떻게 쓸까요? 컴퓨터의 손가락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컴퓨터의 손가락의 개수는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온이냐 오프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꺼진 것은 0, 켜진 것은 1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0이고 전기가 흐르면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정보라는 것은 이렇게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비트라고 부르고, 비트가 나열된 값을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데요. 비트가 이렇게 하나가 켜졌다 꺼졌다, 요걸 하나의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 7비트, 8비트가 되고요. 이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총 표현이 가능한 것은 2의 8승, 즉 120, 256개가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트를 나열해서 정보를 표현한 것을 디지털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럼 컴퓨터의 머릿속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인데요. 이게 0과 1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컴퓨터는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같은 정보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문자 정보를 인식하는 건데요. 문자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의 코드표가 있습니다. 바로 ASCII 코드표가 있고 유니코드표가 있습니다. ASCII 코드표로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 7비트, 8비트, 8비트로 단위를 잘라서 읽습니다. 반면에 유니코드는 여기 16이라고 적혀 있듯이 16비트의 단위로 잘라서 읽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유니코드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8개 끊고 뒤에 8개 끊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니코드라고 하면은 16개, 16개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읽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문자 정보를 어떻게 컴퓨터가 처리하고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코드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ASCII 코드표가 있고 유니코드 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ASCII 코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좀 더 표로 표현이 편하기 때문에 ASCII 코드로 진행을 해볼게요. ASCII 코드를 사용하겠다고 컴퓨터에게 알려준 상태에서 이제 문자를 입력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모니터에 보이는 것처럼 커피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커피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ASCII 코드 표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숫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C를 입력할게요. C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위에가 상위 비트, 그리고 요 옆에가 하위 비트입니다. 그래서 상위 비트 먼저 적고 하위 비트를 적으면 되는데요. 여기 C를 찾은 다음에 상위 비트를 찾고 하위 비트를 찾습니다. 그러면 C는 100, 0011이 되고요. 5는 여기 있네요. 소문자 5니까 5는 110, 1111, 110, 1111 이렇게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F가 되겠네요. F는 여기 있죠. 110, 0110, 110, 0110이 되고요. 다음에 다른 문자로 2가 주어지죠. 2는 110, 0101
11001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커피를 입력해 볼게요. COFFE죠. 그러면 C는 1000011 되고요. O는 1101111이 되겠죠. 그리고 F는 1100110이 되겠고요. 또 F니까 11001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는 1100101 110010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모니터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된 것이 다시 출력을 할 때는 이제 ASCII 코드표에 맞게 단위가 잘라져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ASCII 코드표는 8비트로 단위를 자른다고 했습니다. 한번 8비트로 잘라 볼 텐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우리는 C를 여기로 나눴는데 8비트로 하면 넘어가네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봐도 여기는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ASCII 코드표는 8비트인데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 바로 ASCII 코드표의 배경과 생성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ASCII 코드표는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코드표인데요. 그때는 외국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영문과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영문과 기호는 총 128개로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키보드로 128개만 표현이 돼서 7비트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7비트로 끊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컴퓨터는 2의 배수 단위로 끊어주는 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7비트로 끊는 것보다는 2의 배수인 8비트로 끊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에 알 수 없는 상위 비트 하나씩이 붙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상위 비트 하나씩 더 붙게 돼서 8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의미 없는 상위 비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페리트 비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간략히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오류를 검출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일단은 ASCII 코드표는 8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의 숫자 0과 1 중에 아무거나 붙여서 8자리로 저장이 됩니다. 그 상태로 8자리씩 끊어서 이제 ASCII 코드표로 다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어떤 거 1000011이 되겠죠. 그러면 1000011 C네. 그래서 대문자 C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1101111 1101111 5네 하고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모니터에 표현이 돼서 이렇게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코드표를 사용할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SCII 코드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합니다. 그럼 그 키보드에 맞춰서 코드표에서 숫자를 찾아내고요.
숫자를 찾아내서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이렇게 표현된 이진법은 다시 코드표에 들어가고요. 그 코드표를 통해서 찾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에 문자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이렇게 머릿속에 이진법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페리트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스키 코드표는 총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자를 표현하기에는 7비트로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한 비트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비트를 어디다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검사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것이 페리트 비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페리티 비트는 이렇게 바로 짝수와 홀수로 나눠지는데요. 총 8비트를 보냈을 때 1의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의 숫자가 8비트가 1의 숫자가 짝수로 보내진다 하면 짝수 페리티 비트라고 하고요. 8비트의 1의 숫자가 홀수개이면 홀수 페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임의의 값 1, 0, 1, 1, 0, 0, 1이라는 문자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저 문자를 이제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통신을 하다 보면 거의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 8비트 중에서 꼭 한 비트만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비트를 어떻게 찾아낼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이 짝수, 홀수, 페리티 비트인데요. 여기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 페리티 비트는 이 8개의 비트를 짝수계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0 아니면 1인데요. 1을 짝수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짝수 페리티 비트는 바로 0을 집어넣게 될 거고요. 만약 약속을 우리는 홀수 페리티 비트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 숫자가 짝수계에 있기 때문에 1을 더 추가해서 홀수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다가 하나의 비트가 변경이 돼버리면 이게 짝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홀수로 보냈을 때 짝수로 변경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페리티 비트의 단점은 어느 위치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최상위 비트는 모르겠고 110, 1111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 앞에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짝수 페리트 비트일 때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의 숫자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 7비트의 숫자가 6개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페리트 비트는 굳이 1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으니 0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반면에 홀수일 경우에는
이 8개의 비트가 홀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1을 넣어주게 되면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홀수 페리트 비트 같은 경우에는 1110, 1111이 될 거고요. 짝수는 0110, 111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짝수와 홀수 페리티 비트가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수치 정보를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수치 정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컴퓨터에서 직접 연산이 가능한 숫자 정보로 정보의 양이나 크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진수, 이진법이죠. 이진법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진법에서 이진법을 만들어 볼게요. 2로 나누어 주고요. 6이 되고 2로 나누어 주면 3이 되고 2로 나누어 주면 다시 하겠습니다. 십진법 12에서 2로 나누어주면 6이 되고 나머지는 0입니다. 2로 나누어주면 3이 되고 나머지는 0이죠. 2로 나누어주면 1이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눌 필요 없이 1100이 되고 요거의 표현을 이진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진법을 다시 십진법으로 바꿔주려면 0이 있는데요. 여기는 2의 0, 여기는 2의 1,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2의 세제곱을 각각 곱해줍니다. 따라서 1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2의 1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을 하게 되면 여기 8, 4, 0, 0이 돼서 총 12가 되는 것입니다. 16진법은 이진법 4개를 한 개로 묶는 건데요. 앞서 컴퓨터의 머릿속에 1000001111 뭐 이렇게 쭉 이진법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진법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인식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하기 편하게 16진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자리를 묶어서 하나의 표현 방법을 쓰는데요. 16진법은 10부터 A, 1부터 9까지는 똑같이 표현하고 10부터 A, 11부터 B,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F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16진법이고요. 이제 16을 하면 1,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1100은 12이기 때문에 C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점은 이제 이게 다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도 숫자, 기호도 숫자. 그래서 컴퓨터는 수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자 1, A, 가, 아랍어, 한자,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숫자도 숫자로 표현이 되고 문자도 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한글은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128개의 범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자 모두 다 말이죠. 근데 유니코드는 16개로 16개의 비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이렇게 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라 문자를 다 저장이 되고요. 16진수로 표현이 되면 여기 아까 네 자리씩 묶어서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0이니까 0, 0이니까 0, 여기 1, 2니까 3, 여기는 1이니까 1. 그래서 16진수로 0031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자도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고 기호도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숫자도 숫자로 표현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A에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A에다가 2를 빼면 뭐가 될까요? 이러한 재밌는 숫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와 숫자를 더하거나 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A는 1001, 00001이죠. 1000001에다가 숫자 1, 이거 이진법이에요. 00000001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2인데 하나 올라가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0010은 B가 됩니다. 한 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G에서 4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빼서 바로 C가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G는 100, 0111, 100, 0111이 되고요. 4는 00000100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자리만 빼면 되겠죠. 1000011 100 0011은 뭘까? 0011은 뭘까? 이 C, 바로 C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치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자를 주든 기호를 주든 숫자를 주든 컴퓨터는 이진법의 숫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자도 덧셈 연산이 가능하고 기호도 덧셈 연산이 가능하고 뺄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는 수치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